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어김없이 목요일에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아나운서 권자윤입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까지 시장이 정말 좋습니다. 양 시장에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나란히 코스피 코스닥이 1%가 넘게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요. 참 시장이 오늘만 같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에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내 종목은 도대체 언제 가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 종목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종목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문자번호는 샵 2034입니다.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계좌 전반적으로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로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전문가분들이 이 종목은 팔아라, 이 종목은 더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금요일의 주상전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손여로 팀장, 김시은 팀장, 강호진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런 장세 속에서 수익을 거머쥘 수 있을지 두 가지 이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네, 오늘 SK하이닉스가 정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6%가 넘게까지 급등하면서 17만 원 바로 돌파를 했는데요. 이제는 20만 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20만 닉스 돌파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세 분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20만 닉스 가능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올 긍정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손여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20만 닉스가 가능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사도 됩니까? 지금은 사도 되지만 비중은 조금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눌림목 공략이 가능하신 분이 한다면 일단 지금 당장보다는 이제 이동평균선 밑에 안착했을 때 보통 음봉에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언제가 눌림목인지 언제 이동평균선에 닿는지 그런 부분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소액 비중 정도는 담가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최초 비중 한 나중에는 SK하이닉스니까 한 20%까지 비중 키울 수 있다고 가정한다고 한다면 5%가량은 좀 쉽게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추이는 엔비디아와 유사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가 이제 SK하이닉스에서 만든 HBM3나 HBM3 2등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 2뿐만 아니라 HBM4까지도 이제 기술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메모리 사업에서 좀 선두권을 지켜준다고 한다면 SK하이닉스의 우상향세는 더더욱더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이를 반증하는 수급이 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세를 보여주다가 오늘 매수세를 다시 돌아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상승세를 외국인 투자가들 이끌어주는 모습인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상당히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심각하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나오거나 매도세가 나왔을 때 평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 밴드가 있을 텐데 보통 이렇게 거의 20억이 넘는 수준으로 매수를 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점에서도 괄목할 만한 수준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SK하이닉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투자분들이 많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약 6개월 뒤나 9개월 뒤, 1년 뒤에 우리가 할 생각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차기 이런 수주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수주를 줬을 때는 그 국내 수주를 받은 기업들도 3개월이나 6개월 뒤에는 실적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준 단일 공급 계약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감에 어떤 12개월 선행포 이런 것들을 산출할 수가 있죠. 지금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2개월 선행포가 약 25에서 26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건 12개월 선행포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실적으로 추정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현재 엔비디아에서 HBM3를 약 10%의 매출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이상 더 많은 양의 수주를 한다고 한다면 이 12개월 선행포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엔비디아로부터 수주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12개월 선행포는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만약이라도 뭐 3개월 뒤나 6개월 뒤나 9개월 뒤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당장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엔비디아의 실적, 엔비디아의 전망, SK하이닉스 전망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함께 동행하는 하이닉스 주가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 그리고 수급까지 한번 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하이닉스의 또 다른 호재가 있는데 이건 어떨까요? 이 차세대 디램이라고 불리는 GDDR7의 국제 표준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삼성이랑 하이닉스의 GDDR7 디램 기술이 우위에 있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시장의 선두주자는 마이크론이라고 합니다. 강호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조금 판도가 달라져가지고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그 선두 자리를 좀 빼앗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HBM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먼저 공급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게 되면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좀 주춤했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위협적인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BM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DDR 같은 경우에도 이미 기술적으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걱정할 게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이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HBM을 생산하기에도 좀 바쁩니다. 그래서 지금 뭐 DDR 생산 라인 같은 경우에도 HBM 생산 라인으로 좀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그러니까 DDR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계속적인 이 공급 쇼티지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보여지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뭐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HBM도 그렇고 뭐 DDR 관련해서도 그렇고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지금 당장 시장을 좀 빼앗는다, 뭐 점유율을 확대해 나간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뭐 수출 동향도 한번 같이 살펴보게 되면 지금 표가 제 화면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 반도체 수출을 봤을 때 전년 대비 66.7%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주들이 상승이 나오는 게 단순히 HBM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방 산업이 조금은 회복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 수출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금 뭐 DDR5, 그러니까 DRAM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근에 좀 부진했었던, 좀 따라가지 못했었던 낸드 가격도 역시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고 게다가 뭐 HBM 관련해서도 이미 올해 물량을 다 완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쇼티지 형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단순히 뭐 지금 마이크론 관련해서 그런 노이즈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런 거랑 좀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거 없고 또 뭐 기술적으로도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 생각에도 뭐 2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지금 뭐 단기적인 조정은 좀 나와줄 수가 있는데 지난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시장을 생각을 해본다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시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럼 오히려 시장 소외감이 좀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반도체나 AI 버블로 인해서 주가가 확 꺾이지 않는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없으신 분들은 약간 포모가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시은 팀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어떤 종목 쪽을 봐야 되는지, 뭐 지금 잘 가고 있는 하이닉스나 엔비디아 해양 종목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최근에 전력기기나 변압기도 좀 관련주로 묶였잖아요. 그런 쪽을 좀 새롭게 한번 봐야 될까요? 지금 담아볼 만한 쪽은 어떤 쪽일까요? 일단 뭐 서양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나 HBM이라든지 반도체 쪽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여전히 주도를 하고 있는 AI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옳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좀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와주고 있어요.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와주고 있는 와중에 여전히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시장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라든지 혹은 한미반도체 이런 쪽에서의 견조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 순환매 흐름이 돌고 있긴 하나 저는 물론 주가의 위치가 높더라도 여전히 지금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뭐 테크윙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나는 반도체 지금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비중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변압기 혹은 로봇 이쪽 섹터 굉장히 좋습니다. 그중에서 변압기 섹터를 굉장히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변압기 섹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바가 있어요. AI 칩이 그동안 쇼티지가 나왔다면 25년부터는 변압기 혹은 전력 쪽에 대해서 쇼티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변압기 섹터 공부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 다시 한번 발언을 하게 되면서 변압기 섹터가 AI 쪽으로 좀 옮겨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의 위치도 그렇게까지 나쁜 편도 아니고 거기다가 돼서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실적 나왔고 역대급 실적을 내비쳤는데 올해 가이던스 공시를 보게 되면 작년보다 올해 더 수주라든지 수출에 대한 매출량을 크게 잡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 성장이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현재 지금 대장 역할을 재룡전기라는 기업이 하고 있긴 해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좀 아직까지 수급 이탈이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룡전기를 대장으로 다른 종목군들도 순환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기업 같은 경우가 LS 일렉트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기업이 그동안 작년 상반기 때만 하더라도 초전도체 이슈 혹은 2차 전지 이슈가 붙으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바닥 딛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122평선을 돌파를 했고 지지를 하고 있는 라인이 보여주고 있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의 위치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이라는 기업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 기업도 보면은 최근에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했고 지금 그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라인대를 강하게 아직까지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투자 심리가 그럼에도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건설 쪽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요소가 있긴 하나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 간 만큼 아직 효성중공업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을 보면 이 기업도 여전히 밸류에 대한 매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지금 담고 싶으신 분들은 전력기기, 변압기 쪽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외에도 또 잘 갔던 섹터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HLB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정말 잘 갔습니다. HLB 생명과학과 제약까지 삼형제의 주가가 나란히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HLB가 10만 원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다음 주에도 HLB 그룹주가 잘 가면서 HLB도 10만 원 돌파할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오일긍정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김시은 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HLB 그룹주가 다음 주에도 잘 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눈여겨보는 전략도 괜찮은지 어떤 모멘텀이 좀 더 있을까요?
물론 지금 HLB라는 종목이 오늘 22% 상승했습니다. 네. 굉장히 주가의 위치가 높은 상황이긴 하나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HLB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최근 시장 흐름들을 보면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캠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세가 붙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흐름이 강하게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이오 섹터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수급의 이탈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가능한 판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HLB 그룹주가 오늘 전반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였는데 관련했을 때 HLB 주가가 굉장히 높아서 다른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시기보다는 그냥 대장주인 HLB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또 유튜브 댓글창에서 정태님도 10만 원이 뭐냐 더 가야 된다라고 또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그러면 손여로 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HLB그룹주 주가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다음 주에 좀 조정? 그러니까 매수 기회를 줄지 아니면 이 상승을 좀 그대로 계속 이어가게 될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상승 추이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어. 있고요. 단기적인 차익실은 나오겠지만 그렇게 윗꼬리가 길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호재가 봤을 때 호재가 우리가 예상했던 거에 빗나가지 않고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HLB 제약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가남 신약, 리보세라님, 캄란리주맙 판권을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HLB 가남 신약이 미국 PBM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들에게 처방 예상 목록에 연이어 등재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HLB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엄청나게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뭐 FDA나 이런 임상 실험 진행했을 때 시험에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가 뭐 임상을 통과하거나 실패하거나 재료가 소멸되면서 이제 좀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 근데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판매로 이어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두 가지 뉴스를 봤을 때는 HLB가 정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공매도 환매수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잠깐 가보니까 최근 한 달 사이에 공매도 누적 양수가 420만 주에서 360만 주로 약 7분의 1가량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HLB 같은 경우 수급 동향 보더라도 횡보할 때는 뭐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적인 차익실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HLB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거를 단기 재료를 소멸로 본다라고 하면은 차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오히려 추가적인 기대감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추가 상승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늘 이렇게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드리지만 큰 비중은 매수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차라리 눌림목에서 비중을 다 채우더라도 뭐 HLB는 이제 제약바이오다 보니까 비중을 뭐 반도체처럼 20%까지는 못 드리더라도 한 10%까지는 드릴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0% 정도 10% 중에 한 3% 매수했다가 나머지 7%는 눌림목에서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뜨거웠던 HLB 그룹주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전략 만드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파헤쳐 봤고요. 저희 다음 코너로는 시간의 특징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시장은 마감됐지만 시간의 거래는 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5가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반도체용 특수가스 전문 업체인 TMC가 첫 번째 특징주로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10% 넘게 급등했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다음으로 GS 글로벌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의 협력사인데요. 중국 전기차 최강자 비아디가 한국 시장 진출을 넘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분들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강했었던 전고체 관련주들도 그 시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오늘 9% 상승한 데 이어서 시간에서도 이 시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도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가상화폐 관련주 한국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도 시간의 특징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가상화폐 시장 또 중요할 듯합니다. 주말 동안 비트코인 가격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다음 주 우리 시장 관련주들은 어떻게 반영될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로모픽 관련주들도 눈에 띕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TMC가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간에 상한가를 터치하게 되는데요. 반도체용 특수가스 전문 업체인데 강호진 전문가님께 일단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테스트 소켓 업체인 ISC도 그렇고 그동안 굉장히 소외받았었던 반도체주들이 좀 올라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TMC도 그동안 참 많이 빠졌었고 이 TMC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특수가스 재활용 모멘텀 안고 있잖아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다 잡은 반도체 특수가스 재활용. 다음 주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봐도 괜찮은 모멘텀일까요? 네, 지금 사실 반도체 관련 이슈만 떴다 하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게다가 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공급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더더욱 할 거 없이 정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TMC 같은 경우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았다라는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전에 한번 그러니까 물량 소화 구간이 지금 22,000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시간의 상한가 기준으로 봤을 때 21,25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딱 이전 고점 가격대이기도 하고 또 무상증자가 나왔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가격대를 좀 소화를 해 나가는지 그 점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22,000원 상단에서 좀 자리를 안착을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월요일 날 어떻게 시초가를 형성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간의 상한가 기준으로 한번 21,000원대에 좀 위치를 한다면은 좀 부담이 비교적 덜하겠지만, 근데 만약에 20%대까지도 올라오게 된다라면 사실 월요일 날 바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뜰 경우에는 좀 조정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재료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전에 일본과 관련해서 문제도 있었고 또 최근에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이런 가스나 이런 수입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네온가스 같은 경우에도 75%를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게다가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가격도 한 40배가 떴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었던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를 좀 재활용을 하게 되고 또 국산화를 성공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 TMC가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지금 반도체 수요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 잡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좀 눌림이 나왔었을 때, 그럴 때 이 실적 모멘텀을 믿고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무상증자도 이전에 했기 때문에 1대1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 소화는 필요할 수 있다. 이 점만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특수가스 재활용 재료 가지고 다음 주 시장에서도 달릴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GS 글로벌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법인 비아디 코리아가 수입체 인증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고 하고요. 또 그동안에는 중국인이었는데 한국인 대표도 전면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손여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협력사인 GS 글로벌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비아디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것들 있고, 또 테슬라도 지난달 한국에서 딱 한 대가 팔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국내 시장에서 과연 이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경쟁력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로서는 탐탁치 않은 뉴스입니다. 일단 근데 산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시간이 단일가에서는 플러스 3.10%, 현재 시간이 5시 25분인데 플러스 3.10%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시세가 강하게 연동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갭상승은 뜰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을 가지고 내가 한 3에서 5%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괜찮지만 5 플러스 5%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 글로벌이 비아디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어서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 동력을 본다고 하면 그래도 GS 글로벌이 좀 그래도 안정적인 이제 GS 그룹에서 유통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갖고 있는 테마가 많습니다. 뭐 희토류나 희귀 금속 관련 종목으로도 속해서 분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도 3월 4일 달에는 이제 AI 관련으로 모멘텀 얻으면서 빌 게이츠 회장과 4,780조 시장의 열배터리에 공동 투자를 진행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첫 번째 이슈가 발생한 다음에 잠깐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으니까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온 다음에 개인 투자분들의 손절 물량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받아주면서 21선 부근에서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GS 글로벌 굳이 사야겠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GS 글로벌 매수하셔도 되지만 기대 수익률은 5% 내외로 잡으시는 게 좀 안전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나는 이거 말고 다른 섹터 없냐라고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반도체나 2차전지, 전력기 이쪽이 훨씬 더 괜찮아 보인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